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전남 동부 각 지자체는 오늘 지역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에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등이 이뤄졌으며 나라를 지킨 이들의 숭고함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도 호국 역사의 성지 여수 진남관이 10년에 걸친 보수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훼손된 기둥과 처마를 바로잡아 더 웅장해진 국보 진남관에 현충일을 맞아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 전라자수영 본영으로 사용한 진남관. 남도 호국 역사의 성지는 10년에 걸친 해체 보수를 거쳐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와 일제의 훼손으로 건물이 뒤틀렸고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전체 해체에 들어가 일제강점기 빼낸 기둥 2개를 다시 세웠고 전통 방식으로 지붕을 교체했습니다. 옅어진 단청도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기울어진 기둥과 휘어진 처마를 바로잡으면서 진남관의 더 웅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루 위를 걸으며 목숨을 걸고 바다와 땅에서 나라를 지킨 이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추억이 떠오르고요. 병사들이 올라올 때 힘들었을 것 같고 엄청나게 넓어서 멋있었어요. 진남관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다시 설명할 수 있게 된 베테랑 해설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붙습니다. 가장 건축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국보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수백 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늘 여수의 중심을 지킨 국보 진남관. 여수시는 이번 재개관을 시작으로 전라자수영 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일대를 지역 대표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어민들이 여수왕에서 조개 채취를 허가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로 조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 일대에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청은 인근에 여객터미널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향후 갈등도 예상됩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무역항으로 조업이 금지된 여수 구항. 최근 인근 어민들이 이 일대에 조개 자원이 풍부하다며 여수시에 조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고수온으로 작황이 갈수록 나빠지자 연안에서라도 조개류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수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원이 많이 고갈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그래도 자원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바다 항내 청소도 하고 또 여기 올라오는 그 부산물 이런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민 소득 증대로 급기야 어민들은 어촌객끼리 자금을 모아 목포대에 수산자원 실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 5.2헥타르 해역에 개조개와 새조개의 분포 밀도가 높았습니다. 또 자원이 꾸준히 형성돼 지속적인 어획 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라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만법상 이 지역에서의 조업은 불법입니다. 조업을 위해선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관리 주체인 해수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청은 여수 구항에 오가는 배들이 많고 파도 영향 등으로 조업이 위험해 허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의 조업 희망 지역 인근에는 하루 평균 300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는 여객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어민들은 조업 전 관리선을 띄우는 등 안전조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업을 하는 배들이 항로에 배가 다니는 항로에다가 작업한 것이 아니고 배들이 정박에 있는 정박지 자리에서 작업을 하기로 돼 있고 더불어 작업을 하기 이전에 관리선이 커버를 해가지고 어민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해수청의 완강한 입장에 여수시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통로가 좁고 배들이 많이 다니고 이동이 빠르고 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된다 이렇게 핵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역의 용도를 놓고 어민과 해수청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다른 국가 어항에도 일시적으로 조업이 허가된 전례가 있던 만큼 해수청을 상대로 집회와 시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제2회 여수순천 11구 평화문학상을 오는 8월 26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문학상 공모는 여순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아동 문학 부문을 신설해 시, 소설과 함께 총 3개 부문으로 확대해 열립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미발표 순수 창작물이 대상으로 자격과 연령 등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당선작은 상금이 수여되며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지역 현안 관련 대책 소식 이어갑니다. 새 정부는 교육 현장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리는 교육 정책이 전남의 교육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또 무엇을 다듬어 가야 할지 안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친환경 농축산 인재를 육성하는 강진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베트남 유학생들이 스마트팜에서 직접 토마토를 수확하며 실습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친구 좋아해요. 올해 전남 직업계고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77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해외 인재 유치와 직업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선발됐습니다. 이 같은 전남의 해외 인재 유치는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 교육 정책으로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협력해 지역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마음돌봄 휴가의 신설과 교사의 정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는 등 교권 신장을 위한 방안도 구상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에게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인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기존 교육 현장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지속적으로 부딪혀온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현장 전면 도입.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교과서가 아닌 교육용 자료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관님? 새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화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인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새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신중하게 보완하면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고 외쳐온 전남교육. 이재명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물려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개헌은 절차와 시기가 복잡해서 여야의 협치가 강조됩니다. 이 소식은 김영찬 기자가 전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 정신.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5.18 정신 헌법 수록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시민 주권 강화 등 사회 대격이 담긴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을 좀 개정해서 권력이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통령 권한 축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사회개혁 메시지를 내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포함해 4년 대통령 임기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갈등에 결국엔 폐기됐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내란 세력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헌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5.18 정신을 담는 것에 사회적 이견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쳐 개헌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여야의 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지방 하천의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규모 홍수 피해는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이 만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지방 하천 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정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거나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16도, 여수 18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4도, 광양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 먼바다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구름 많아지는 가운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선선한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면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서울 이랜드FC를 상대로 홈 4연승에 도전합니다. 전남은 내일 저녁 7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15라운드 서울 이랜드전을 치릅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겨 승점을 나눠 가진 전남은 홈에서 반드시 승리해 리그 2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광양교육지원청의 날로 광양시 어린이와 청소년 3,000명이 축구장을 찾아 응원할 예정입니다.